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4일 울프입니다.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왕이 돌아온다 라는 내용으로요. 신한은행에서 레포트가 나왔고요. 주가 추세상 하락 추세선에서 돌파 후에 우상향을 기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시가총액 1등 종목.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이 인정하는 반도체, IT를 다 하는 회사라는 내용으로 이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보았습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닿고 내려올 때 매도하고 하는 거고요. 디스카운트를 구간에서 닿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미엄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더 이상 매도 구간에서 내려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매수가에서 더 비용을 지불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승 후에 어느 특정한 추세선을 다시 그려간다. 이는 바로 펀더멘털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손절은 언제 하냐? 매수를 한 다음에 디스카운트 구간을 뚫고 내려왔다라고 할 때 그때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봉 150선과 300선 이후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주가 추세상 하락 추세선에서 돌파 후에 우상향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보면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가다가 이 중간에 초록색 선을 지지한 듯이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 이게 바로 펀더멘털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펀더멘털은 파란 선 위에 초록색 선 사이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펀더멘털 선이 변화가 해서 빨간색 선과 그리고 초록색 선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위상이 더 올라갔다. 파란 선에서 있었던 그 위치에 있는 주가의 펀더멘털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예전에 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리얼 옵션이라고 하죠. 날짜를 보면 대략적으로 2020년 11월 달 정도 될 거예요. 이때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서 12월 초순에 그 전에 11월 말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하게 됐죠. 이게 바로 이제 리얼 옵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리얼 옵션만 끝나지 않고 결국은 초록색 선이라는 새로운 펀더멘탈을 수렴하게 됐어요. 바로 이제 이게 퀀텀 점프라는 겁니다. 주가 추세선이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검은색 선이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선인데 이거를 최근에 오늘 엊그저께 뚫고 올라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신한에서 최도희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매출액은 62조 원, 영업이익은 12.3조 원, 시장 기대치는 영업이익은 10.3조 원으로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만 따지면 50조 원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대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의한 가격 상승 효과 때문이고, 그리고 가격 상승폭이 시장 예상을 상회할 전망이다. 상반기 IT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메모리 공급 부족이 2분기 말부터 완화될 전망인데 삼성전자 오스틴 팹 가동 중단되었던 팹들이 정상 가동되어 출하하고 있다. 그리고 2분기부터 서버 수요가 강하고 주요 수요를 주도했던 스마트폰, PC의 모멘텀을 더해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하는 회사인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굳이 설명을 다 하지 않았어요. 굳이 회사 설명도 필요 없고요. 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모르면 간첩인 회사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부문별 주요 제품 C 부문, IM 부문, DS 부문,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사업도 있고요. 하만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새로 생겼죠. 하만은 이수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제일 높은 게 IM 부분입니다. HHP, 뭐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CE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아니군요. 이제 세 번째군요.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사업입니다. DRAM, 랜드 플래시, 모바일 A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DS 부분이 더욱더 앞으로 향후에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만 부분은 아직은 3%대로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의 코멘트는 역시 시총 1등 종목은 장기 투자용입니다. 존리가 말하는, 저는 사실 존리 대표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좋아하는 주식을 사라는데요. 아니요. 좋아하는 주식을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존리 대표가 말하는 좋아하는 주식을 뭐 꾸준하게 매수를 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좋아하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포스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지옥 같은 나라를 보내실 것입니다. 뭐 지금 조금 올랐다, 예전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지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리 대표가 말하는 자산을 모으세요는 바로 이런 종목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주식을 절대 사지 말고 바로 시총 1등 주식, 시총 1등 종목만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모든 종목은 가격이 펀더멘털을 따라서 주가가 종목을 따라서 펀더멘털 따라서 이동하는데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호재라고 치죠. 그러면 리얼 옵션 가치의 반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상승하다 보면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즉 주가가 최대치로 찍었을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미스터 마켓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너무 고점이 아닐까? 너무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군가는 매수할 것이고요.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또 누군가는 매도할 것입니다. 너무 비싸졌다. 그러다 보면 결국 주가의 흐름은 시간이 지나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바로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시 리마인드 해보자면 왕이 돌아온다는 신한 레포트가 있었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시총 1등 종목, 글로벌이 인정하는 반도체, IT 모두 다 하는 회사, 주가 추세상 하락 추세선에서 돌파 후에 우상향을 기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